반갑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다민입니다. 오늘은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나눠볼 얘기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주제가 아니고요. 단지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돈을 절약하는 꿀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체크카드를 써라,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라, 가계부는 반드시 써라, 이상 세 가지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뜻 실천이 안 되었던 것들이었죠. 이것만 다 실천해도 돈이 절약되고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꿀팁, 그 첫 번째는 체크카드를 써라입니다. 신용카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상거래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다음 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미래 소득으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큰 맹점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당장 이렇게 가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승호님의 저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고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달에 쓸 만큼 일정 금액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하면 과소비와 허용심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충동적인 구매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면요. 그것은 이 물건을 꼭 사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수록 행복지수는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저 물건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하루에 저 물건을 얼마나 사용할까?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가 아닌가? 어떤 물건 사기 전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LP 턴테이블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 사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지 않은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디지털 음악을 들으면 되지 턴테이블을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샀을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체크카드는 돈을 절약하는 아주 1등 공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 아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체크카드로 한번 갈아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돈이 많이 굳어질 것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꿀팁, 그 두 번째는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당연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천의 문제입니다. 빚이 1억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주담보 금리가 모든 은행에서 한 4%가 넘어가잖아요. 1억 대출이면 이자만 해도 40만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가게 운영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픽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펑펑 써서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나랏빚이나 가계 부채가 많으면 국민이나 가족이 힘듭니다. 우리 미래가 행복해지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빚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빚이 없지만 한때는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정말 빚만 없으면 온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빚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쓰는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결코 돈과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수입 500만 원과 300만 원 두 사람이 있는데 올 수입이 500만 원 되는 사람은 해외 여행에다 골프까지 즐기고 씀씀이가 크다면 당연히 지출이 많겠지요. 저축할 여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올 수입 300만 원의 사람은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아끼면서 정말 필요한 데만 쓴다면 풍족한 생활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생활은 가능합니다. 저는 월 수입에서요 한 3분의 1 정도를 저금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절약하는 꿀팁 그 세 번째는 가계부를 써라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가계부를 쓰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른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은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 한 달 결산을 해보면 어디에 지출이 많았는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배드라이브를 없애서 지출을 줄여야겠죠. 창에 엑셀 가계부를 치면 퀄리티가 좋은 가계부가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 안 쓰시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엑셀 가계부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천만이 답입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몸집을 줄이는 게 상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출 많은 항목을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술과도 타협을 봐야 합니다. 제가 전에 술을 한창 마실 때요, 한 달 동안 술값으로 지출한 금액이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까지 되기도 했는데요. 2차, 3차, 4차까지 가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술값을 계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우습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잖아요. 기억도 없이 이렇게 술값을 계산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덕분에 이제는 건강상 술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 유혹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술 끊는 것이었습니다. 술은 끊어도 친구들 다 만나고요. 또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가지고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말하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뭔가를 비워내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돈만 들어가고 어쩌다 한번 운행하는 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매도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출근은 가까운 거리라서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고요. 차가 정말 필요하면 쏙 하나 렌트카 빌려서 타면 되고, 지방에 갈 일 있으면 KTX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가면서 책도 볼 수 있고요. 차가 없어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차를 판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차 유지비, 보험료, 세금, 운행에 따른 또 2차 소비 등등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평균 잡아서 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저축해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몸집을 줄여서요, 1년에 한 2천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개념으로 돈을 쓰다 보면 어디 돈이 저축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느낀 점은 적은 돈이 모여지면서 큰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큰 돈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장소의 3대 요소가 건강, 대인관계, 소일거리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돈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준비된 자에게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요, 정년퇴직 후에 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